파인스크립트로 전략을 작성하면서 피보나치 이평선을 만들고 싶을 때 만약에 파인스크립트에서 제공하는 피보나치 이평선이 없으면은 그때부터 뭔가 우리가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까다롭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 시도해볼 만한 방법은 지표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피보나치 무빙 어버리지라고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지표 중에 그나마 좋아요가 제일 많은 거를 찾아서 소스 코드를 한번 뒤져보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스 코드가 이미 9 버전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90 버전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에다가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스크립트도 내가 알고 있는 계산식이랑 다르게 만들어진 것 같고 이게 제대로 돌아갈지도 뭔가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은 내가 직접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피보나치 이동평균선 계산식을 직접 공부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딱 봐도 뭔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이것저것 막 해야 될 게 많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만든 게 이게 제대로 되고 있나 검증하는 것도 정말 힘든 일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할 이 방법은 단 한 줄만 추가하면은 피보나치 이동평균선을 바로 가져다 쓸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 필요가 없이 이렇게 이미 구현된 기술적 분석과 관련된 지표 펑션을 가져다 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스토캐스틱 RSI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전부 다 코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 한 줄로 스토캐스틱 RSI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혹은 KDJ라는 지표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식을 다 만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단 한 줄만으로 KDJ 지표를 바로 써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외에도 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모든 지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단 한 줄만으로 기술적 분석 지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서부턴가 트레이딩 뷰의 파인스크립트에 자동 라이브러리 임포트 기능이 생겼습니다. 아니, 라이브러리는 뭐고 임포트는 뭐야? 자, 제가 설명하기 전에 그냥 바로 왜 쓰는지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TA 점을 하면요, 우리가 STOCH라고 하면은 스토캐스틱 지표를 기술적 분석 지표를 쓸 수 있게 펑션으로 파인스크립트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는 스토캐스틱 RSI를 쓸 수 있는 펑션은 없었어요. 존재하지가 않는 거죠. 근데 갑자기 뜨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실제로 TA에 구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봤더니 이렇게 위에 자동으로 임포트라는 게 생기면서 무언가를 여기다가 불러오게 하고 있습니다. 임포트가 불러오다, 가져오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나는 이제부터 스토캐스틱 RSI를 쓸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힘들게 스토캐스틱 RSI를 구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계산식을 모아갖고 만들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이는 이 임포트로 시작하는 이 문장, 이 키워드로 시작하는 문장이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거고요. 라이브러리가 뭐냐라고 하면은 한 줄로 그냥 설명하면은 유용한 펑션들을 모아놓은 바구니예요. 이 바구니 안에 스토캐스틱 RSI도 있고요, 이것저것 도움되는 기술적 분석과 관련된 거겠죠. 그런 펑션들이 바구니 안에 다락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펑션 바구니이기 때문에 TA 점을 하면은 이치모쿠도 있습니다. 일목구름 지표를 내가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라이브러리의 펑션 바구니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를 다시 지워보면요, 여기가 갑자기 빨간 줄이 찌 긁힙니다. 그러면서 이딴 펑션 없으니 나대지마 라고 하고 바로 에러 메시지를 띄우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내가 이걸 다 만들어줘야 됐지만 임포트를 통해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면 내가 굳이 만들지 않아도 일목구름도 쓸 수 있고 스토캐스틱 RSI도 자유롭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술적 분석은 이것만 쓰면 되겠구만 하면서 TA.ADX를 쓰면요, 이딴 거 없으니까 또 깝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기술적 분석 지표가 구현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하나의 라이브러리를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자, 비슷하게 이렇게 기술적 분석 지표를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인데요, 트레이딩뷰가 만든 것보다 종류가 훨씬 많습니다. 100개가 넘어요. 그 라이브러리를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여기 임포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지워주고요, 다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임포트라고 하면은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판다스라고 칩니다. 그리고 언더바를 하고요, TA를 누른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이렇게 자동 완성이 될 거예요. 자동 완성된 거를 그냥 눌러주기만 하면은 이렇게
임포트 문이 자동 생성된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첫 번째는 이 라이브러리를 만든 개발자 아이디가 뜨고요. 두 번째는 판다스 TA라는 이 라이브러리 이름이 뜨고요. 세 번째는 이 라이브러리의 버전이 뜹니다. 자, 그럼 추후에 이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젠가 8버전이 되겠죠. 그래도 내가 만약에 7버전을 쓰고 있다면은 그대로 그냥 유지해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최신 버전을 쓰면은 더 좋은 기능이 있으니까 최신 버전이 생긴 걸 수도 있어서 최신 버전 쓰는 게 좋겠지만 나는 그냥 지금도 잘 돌아가는데 굳이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냥 7버전을 유지해서 쓴다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나는 이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로 불러왔고 이거에 이제 이름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름표는 마음대로 붙이셔도 돼요. 그래서 as라고 해서 이 뒤에다가 내가 이름표를 붙이는 거예요. 저는 판다스 TA니까 PTA로 이름표를 붙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우클릭을 해서 스크립트 저장을 누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저장을 하고 나면은 이제 한번 PTA를 하고요. 점을 누르면요. 여기에 엄청난 양의 기술적 분석 지표들이 들어있는 걸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트레이딩뷰가 만든 TA 라이브러리에서 봤던 이치모쿠도 당연히 있고요. ADX도 당연히 있고요. 트레이딩뷰가 만든 거 외에도 정말 많은 기술적 분석 지표, 거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지표는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다 들어있고 그거 외에 우리가 모르는 처음 보는 지표 이름도 쫙 다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이 라이브러리는 정말 많은 양의 기술적 분석 지표를 제공하는 바구니라고 그랬잖아요. 펑션 바구니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만 가져다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추천하는 첫 번째 이유로는 이미 엄청나게 많은 지표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구현할 필요가 없다. 가져다 쓰면 된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어쨌든 난 이걸 써야 될 거잖아요. 써야 되는 사용법도 아주 친절하게 넣어놨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ADX 펑션을 쓰고 싶어요. 그럼 ADX로 가로 열고 닫고 쓰면 되긴 하는데 여기 랭스에 뭐 넣어야 되지? 이거 뭐 넣어야 되지? 그리고 이걸 넣었다 쳐. 넣은 걸 어떻게 사용하지?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는 컨트롤 누르고 이 함수 이름 ADX를 클릭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 소개 페이지가 뜹니다. 판다스 TA고요. 블랙캣이라는 분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생겼네요. 좀 못생겼네요. 그래서 내려가다 보면은 소스 코드를 완전히 공개해놨습니다. 오픈소스로 아주 친절하게, 대단하시죠? 다 공개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이 필요한 펑션들을 보고 참고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ADX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ADX 펑션이 이렇게 역시 들어있고요. 여기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도 돼 있고 이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이미 잘 만들어졌을 거니까. 그런데 이 펑션 밑에를 가보면은 ADX를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쓰고 싶은 지표가 있으면 항상 그 밑에 여기도 지금 보면은 아룬이라는 이 지표에 대해서 여기 이 밑에 사용법을 달아놨죠. 이렇게 커멘트에 돼 있는 것들을 참고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기 있는 두 줄을 그대로 복사해서 제 스크립트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커멘트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커멘트를 풀어줘야 됩니다. 마우스로 한번 쭉 끌어준 다음에 선택을 해서요. 컨트롤 슬래시를 누르면은 이렇게 커멘트가 해제가 됩니다. 그럼 여기 빨간 줄이 뜨는 이유는 ADX 펑션을 쓰려고 하는데 없는데요 라고 지금 에러가 뜬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라이브러리 이름을 안 붙여줬거든요. 그래서 앞에다가 PTA를 쓰고요. 점까지 한번 남겨주면은 이제 ADX 펑션을 PTA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거를 가져와서 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하느라 말이 길어졌지 사실 그냥 내가 혼자 한다면은 한 1분 안에 내가 새로운 지표를 굳이 만들지 않고도 한 번에 쓸 수가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 거고요. 사용법도 있기 때문에 내가 사용법을 모른다면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로 사용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저장을 해서 우클릭을 한 다음에 차트에 넣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트에 넣기를 했더니 이런 식으로 들어온 걸 확인해 줄 수 있죠. 그래서 ADX 내가 만들지 않아도 단 한 번의 지표로 넣어줄 수가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 채널에 가장 많은 조회수를 받은 스퀴즈 모멘텀 인디케이터를 소개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면 이게 전 세계 트레이더한테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았거든요. 그만큼 좋고 유명하다는 거거든요. 자, 이거를 제가 만들기 위해서 20분 동안 똥꼬쇼를 이렇게 하고 있는 화면이 보이시죠? 자, 이제는 똥꼬쇼 그만하고 우리가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와서 쓰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역시 동일하게 PTA 점을 하고요. 스퀴즈, SQ라고 쓰면은 스퀴즈라는 이 지표가 하나 보일 겁니다. 스퀴즈를 누르면은 자동 완성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간단하게 스퀴즈 모멘텀 인디케이터, 레이지 베어가 만든 스퀴즈 모멘텀 인디케이터를
잘 참고해서 만들었다라고 출처 남겨놨죠. 아, 그럼 이것만 봐도 신뢰가 가죠. 얘가 이거 가지고 만들었구나. 이게 그 유명한 레이지베어의 스키즈 모멘텀 인디케이터구나 라는 게 벌써 신뢰가 가고, 그럼 이거 사용법은 뭔지 궁금하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컨트롤 누른 채로 이 펑션 이름을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열리고요. 이 안에 소스 코드에서 스키즈 모멘텀을 찾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누르고 찾고 번거로우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소스 코드 전체를 복사해놔서 따로 보관을 하고 있어요. 따로 보관해서 거기서 그냥 찾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창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한 것을 다 가져왔고요. 그래서 여기서 스키즈를 찾는 거죠. SQGT라고 하고 가로를 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눈으로 보자마자 진짜 제대로 만들었다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키즈 모멘텀 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구현이 돼 있는 걸 확인을 했고, 이 밑에는 사용법이 나오죠. 항상 사용법 예시 코드 두 줄을 컨트롤 C로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면은 짜잔, 스키즈 모멘텀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풀어주기 위해서 마우스로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슬래시를 누르면은 스키즈 모멘텀이 나타난 겁니다. 이 빨간 줄은 왜 그렇다? 우리가 라이브러리 이름을 명시해주기 위해서였죠. bta 점을 붙여줍니다. 자, 이제 한번 제가 우클릭을 해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스키즈 모멘텀 지표도 들어간 거를 확인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예시 코드다 보니까 이걸 예쁘게 표현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 지표 값을 어떻게 가져오냐를 주기 위해서 예시 코드를 준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지표값 변수들 있죠. 이 변수들을 잘 활용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은 스키즈가 온 상태에서 스키즈가 오프로 변했을 때 진입하면은 변동성이 돌파하는 구간이다라는 그 알고리즘을 내가 이 변수를 가지고 바로 적용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판다스 TA라는 라이브러리의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지표가 필요한데 파인스크립트에서 제공하는 거에 없다라고 하면은 한번 이 라이브러리를 써보시면은 웬만하면 있을 겁니다. 웬만하면 이 안에 들어있을 거니까 방금 제가 알려드린 사용법대로 써서 잘 활용해서 가져다 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라이브러리를 추천하는 마지막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판다스라는 거요. 사실은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습니다. 파인스크립트보다 훨씬 더 사용자가 많아요. 훨씬 더가 아니고 세계 1위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언어 중 하나가 파이썬이기 때문에 파이썬의 판다스가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 중에 거의 1장이에요. 1장인데 이 판다스 TA 라이브러리가 실제로 파이썬에도 있습니다. 자, 그 말인즉슨 내가 여기 있는 코드를 그대로 파이썬에서도 가져다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실제로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만들어진 판다스 TA라는 라이브러리의 소개 페이지인데요. 이 밑에 사용법을 한번 잘 뒤져보면은 이런 식으로 ta.sma, ta.don치안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펑션 이름이나 이렇게 파인스크립트에서 구현된 펑션의 이름이 동일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파인스크립트를 하다가 조금 관심이 생겨서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 판다스 TA 라이브러리를 썼기 때문에 그 펑션 이름이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의 라이브러리를 쓰지만 마치 두 개를 쓰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일석이조입니다. 자, 그래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판다스 TA가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임포트로 도강이라고 하면은 제 라이브러리가 나오죠. 제가 만든 파인 헬퍼라는 걸 쓰면은 텔레그램 알람 메시지를 정말 간단하게 보낼 수 있고요. 포아 라이브러리를 쓰면은 우리가 자동 매매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동 매매 코드를 생성해주는 포아 라이브러리도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개발자의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쓸 수 있는 이 기능을 잘 사용하면은 내 소스 코드 수를 줄이고 그 말은 내 시간을 아낄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코딩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내 시간을 줄이고 그 줄인 시간을 효율적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코딩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죠. 네, 그러면 나는 이 검은 고양이나 도강이 말고 다른 라이브러리도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트레이딩뷰 사이트에 접속을 하세요. 그럼 이렇게 트레이딩뷰 사이트의 커뮤니티 메뉴에 스크립트에 유형 밑에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현재 공개된 모든 라이브러리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하나씩 구경을 하면서 나한테 뭔가 눈에 끌리는 라이브러리가 있다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방법대로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은 웬만하면 다 먹히게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람인지라 부스터가 많이 달려있으면 좋아요가 많다는 거니까 그런 거 위주로 먼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대한 파인스크립트 커뮤니티의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끼시고요. 그 시간을 아끼신 만큼 효율적인 생산적인 일을 많이 하셔서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